만약 세일즈 전문가이신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세일즈를 시작한다고 하면 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엄청 신난데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뭔가를 보여주겠어 하는 그런 투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 애터미 시스템 안에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첫째, 인생 시나리오 쓰겠죠. 그렇죠? 내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건지 그 시나리오 쫙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옆에다가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다 붙일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 살 건지 쫙 붙여놓고 집은 어떤 집에 살 건지 쫙 집 한 채만 가지고 되겠나? 한 두어 채 하자 하고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 유명 호텔들 그런 데 쫙 붙여서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내가 베푸는 삶은 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공부를 잘 못하는 열등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을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쭉 좀 이렇게 도서 목록들 좀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생 안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에요. 교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돈 버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 예, 아이들 수준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수준이 좀 낮으니까 아이들하고 이 수준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 야, 얘들아, 인생 별거 아니야. 겁먹지 마. 막 이런 거. 야, 그거 저 부자 되는 거 있잖아. 잘 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공부만 해가지고 그거 되는 게 아니야. 공부 잘 안 되는 애들 때려치워.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어. 막 이런 얘기 막 해주고 이런 정말 신나는 그런 이제 교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붙여놓고 그래서 그게 한 편의 영화가 쫙 돌아가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만 하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야,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난 정말 미쳐버리겠다. 정말 이거 하다가 난 죽어도 좋아.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바닥을 팍팍 기는 거예요. 왜냐? 이 바닥을 기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리고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이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안 기어보면 내가 언제 기냐. 6개월, 1년, 2년 안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바닥을 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막 찬물 끼얹거나 막 소금 뿌리고 그런 거 맞단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어디 갔는데 말이야 막 소금 뿌리더라 말이야. 찬물 다 뒤집어 썼어 막. 그런데 겨울이었어 막 옷이 얼어가지고 엄청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성공자는 그런 바닥을 기는 그 실패의 얘기가 사실은 전부 성공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바닥을 끼는 그런 것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이제 파트너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힘들어해. 아이고 더. 나는 어디까지 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로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나 따라와 봐. 그러면서 이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닥을 기고 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업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걸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난 당신 성공시킬 거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니 당신이 포기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당신 성공시키고 말 거야. 당신 성공해야 돼.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 지금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 당신 배우자는 얼마나 힘들고 저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고. 내가 당신 성공시킬게. 응? 그래서 정말 당당한 성공자 내가 만들 거야. 당신도 만들 거야. 그래서 양쪽으로
둘둘이 아니에요. 그냥 10명, 20명 잡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시고 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모시고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몸이 부서져도 내가 이 강단에 쓰러져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뛰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뛰라고 그래도, 다시 뛰라고 하면 의욕이 막 도리어 불타는 의욕이, 우와, 정말 바닥부터 한번 다시 이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소금 한 움큼을 대야에다 넣고 맛을 보면은 짜죠. 그런데 소금 한 움큼을 호수물에다 넣고 맛을 보면은 짜지가 않아요. 자, 이 소금 맛이 고통이라고 하면은 이 대야와 호수는 우리 꿈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꿈이 호수만큼 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얻을 성공의 그 결과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런 거 어려움, 와, 이런 거는 장난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수십 번을 겪어도 돼, 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이 적어,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고통을 딱 집어넣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성공마저도 희미하다 보니까 정말 짬만 맞게 고통밖에 안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든지 어려움은 있어요. 제가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려움에 막 앞에서 막 발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야, 아직, 아이고, 이게 뭐 어렵다고, 예? 확 그냥, 이런 기세,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양을 5배에서 10배까지 잡으세요. 그런데 성공 대비 일 양을 1대1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100이라는 걸 하면 100이라는 성공이 오겠지. 그런데 세상 일이 그대로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했다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뭐야, 너무 힘들어, 나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0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나는 한 1000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10명을 컨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100명을 컨택해 버리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9명까지 실패를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갖느냐, 어떤 기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임페리얼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임페리얼 가는 것이, 지금 임페리얼 간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초창기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본인들은 도리어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10배 고생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안 가겠느냐? 어때요?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사 때부터 아예 고생의 양을 100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1000쯤 고생을 할 거다, 아예 각오를 해버려요. 그런데 한 200만 했는데 막 되네.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쉽냐, 막. 우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쉽고 재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은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고 세상에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100이라는 일량을 놓고 한 1000쯤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딱 가지고 있는 분은 200, 300에서 되면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100에서 되면은 막 아이고 일이 하나도 없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막 문자 보내요. 회장님 막 제가요 이런 노력을 했는데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요 누구 하나 떠났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지. 그냥 이런 거예요. 한 사람 떠났다고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데려다놨는데 9명이 떠나도 나는 계속 간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2명 데려다 놨다가 1명 떨어나니까 막 아이고 막 힘 빠지고 막 아이 뭐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나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정말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회장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거절을 해도 그냥 뒤돌아서서 돈만 세우면 된대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나는 돈을 쓸 거니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토 판매사가 다시 새롭게 하게 된다면 역시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쨌든 제 꿈을 적게 됐고 목표를 설정하게 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계획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저도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왠지 또 막 뭔가 할 것 같고 막 될 것 같고. 네, 처음엔요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끼기도 하고 막 남의 꿈을 막 집도 거의 베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되게 힘들고 일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강의를 통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다 보니까요. 어느새 그냥 적었던 저의 꿈들이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걸 보면서 저희가 센터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고 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왜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다 보니까요. 팀워크도 좋아지고 또 사업하는데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요. 인생 시나리오는 정말 작성을 꼭 하시면 오토 판매사는 그냥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잖아요. 근데 그만큼 발버둥 치지 않아도 애터미는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도구 때문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시나리오를 재미나게 말도 안 되는 것들 적어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다 적어도 되고요. 매달 빼먹지 말고 저는 한 2년 이상은 빼먹지 말고 적으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목표들, 결단들을 적어서 그런 다지다 보면은 오토 판매사는 덤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거든요. 네. 예, 다단계하고 우리 피라미드가 뉴스나 영화 등에서 이렇게 구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좀 좀 약간 속상한 것도 있어요. 직접 판매 협회 회장님으로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정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실질적인 법적 용어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 중에서 이제 다단계 판매에 관한 내용을 법에다가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다단계 판매라는 이렇게 용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을 쓰려고 그러면은 법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는 공제조합에 등록이 돼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인데 동제조합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한 것은 유사수신, 금융 피라미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단계 판매라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단계를 하고 있는 회사들마저도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에서 언론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유사수신이나 금융피라미드, 불법 다단계는 다단계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표현할 때는 불법 피라미드다. 그 다음에 유사수신이다. 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다단계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요즘에는 이제 뉴스에 그런 그 표현들, 그러니까 유사수신 불법 피라미드를 다단계 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거나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이 다단계는 나쁜 거라는 잔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다단계 아니면서 불법으로 했는데 언론에서 다단계라고 하다 보니까 다단계가 나빠진 부분들, 또 다단계 업체이면서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단계라는 용어가 많이 오염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업계에서 합의를 보기를 이거를 직접 판매라고 좀 하자. 다단계라는 말도 사실은 멀티레벨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단계로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파냐면 회사에 다 직접 주문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다 가죠. 사실은 이게 직접 판매다. 다이렉트 셀링이다. 그래서 이 직접 판매인데 우리 회원 등록을 해서 하는 거니까 회원제 직접 판매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부분이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직접 판매라고 하자,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도 그냥 사용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자, 직접 판매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